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패턴 리커그니션의 클러스터링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고요. 총 3편으로 구성되었고, 자, 그 첫 번째 편을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컨텐츠는 다음과 같고요. 자, 제일 먼저 클러스터링이 무엇이냐 정의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클러스터링에 있어서 이 디스턴스의 개념이 아주 기본이 되는데요. 디스턴스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사실 디스턴스의 어떤 반대되는 개념이 어떤 similarity, 유사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similarity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번 강의에는 그 정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후에 각종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가장 대표적인 것들을 몇 가지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이후에 이런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다음 강의에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초 설명인데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객 맞춤 홍보를 위해서 수백만 명의 고객들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무슨 광고성 메일을 보낸다고 할 때 성격이 좀 다른 메일을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백만 명의 고객을 네 개에서 한 여섯 개 그룹으로 뭐 이제 구분하고 싶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때, 자, 이 문제를 일종의 패턴 리커그니션의 문제로 이제 공식화가 가능하게 됩니다. 자, 일단 고객이 우리가 생각하는 샘플이 되겠죠. 한 사람 한 사람은 각 그 사람들의 특징 벡터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피처 벡터를 갖고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나이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 학벌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뭐 연봉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D 차원의 벡터로 표현이 되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래서 직업, 월 평균 구매액 등이 이제 특징이 된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러한 퓨처 벡터를 바라봤을 때 조금 비슷한 벡터들이 있으면 그것을 모아서, 즉 거리가 가까운, 즉 유사한 샘플들을 모아서 우리가 이제 클러스터, 군집이라고 이제 부를 겁니다. 자, 영어로는 클러스터라고 한다. 자, 그래서 클러스터를 하는 그 과정을 우리가 클러스터링, 군집화라고 하는데요. 다음과 같은 두 가지가 이제 필요하죠. 첫 번째, 유사하다, 뭐 거리가 가깝다, 멀다, 이것을 판단하려면 거리의 척도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유사한 샘플들을, 비슷한 것들을 모으는 일종의 알고리즘이 필요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클러스터링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거냐면, 사실은 이 패턴 리커그니션에는 가장 크게 지도 학습과 비지도 학습, 영어로는 supervised learning과 unsupervised learning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supervised learning. 그리고 이쪽은 이제 unsupervised learning이 되겠죠. 자, 이 supervised learning은요, 사실 우리가 공부했던 클래시파이어를 개발하는 것.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뉴럴 네트워크를 공부하면서 멀티 레이어드 퍼셉트론을 공부했지 않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클래시파이어가 되는 거죠. 그 외에도 클래시파이어가 많은데 이제 추후에 우리가 뭐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든지 히든 마크업 모델 이런 것들을 배울 텐데요. 자, 이 나중에 배우도록 하고, 즉 클래시파이어, 분류기를, 자, 분류기를 영어로는 이제 클래시파이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바로 지도학습이 되겠습니다. 즉 지도학습이라는 것은 각각의 샘플이 그가 속한 클래스를 알고 있는 거예요. 즉 부류를 우리가 알고 있을 때 새로운 것이 들어오면 이제 이것을 어떻게 판단할 거냐.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그림을 한번 표를 한번 그려보면요. 여기가 이제 샘플, 뭐 샘플이라고 해도 되고 이제 옵저베이션이라고 해도 되는데요. 여기 뭐 1번, 2번 n개의 트레이닝 데이터셋이 있는데 여기에 x1 xn d 차원의 벡터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뭔가 정보가 들어 있겠죠, 이렇게. 뭔가 정보가 들어 있다. 이때 그 클래스가 여기는 A이고 여기는 B이고 여기는 A이고 여기 C이고 뭐 이런 것이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새로운 뭐 n 플러스 1번째가 들어왔을 때 이러한 퓨처 벡터를 알면 이것이 무엇이냐, 이 문제가 바로 클래시피케이션의 문제죠. 자, 이것이 바로 클래시피케이션의 문제, 다시 말하면 클래시파이어를 개발하려고 하는 문제입니다.
자, 반면에 이제 이 unsupervised learning은 이 클래스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그러니까 즉 그림을 그리면 이제 여기 샘플이 있는데 x1 xd 이 정보밖에 없단 말이에요. 1에서부터 n까지 있으면 뭔가 정보가 있는데 요게 다 이게 다고 클래스라는 정보가 없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이 샘플들을 클러스터링, 즉 군집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군집화가 바로 unsupervised learning, 이 클래스가 없다라는 말 자체가 바로 이 unsupervised learning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 군집이 몇 개인지도 모릅니다. 즉 우리가 이제 결과물로 찾아내려고 하는 게 얘는 예를 들어서 뭐 1번 그룹이고 얘도 1번 그룹이고 얘는 2번이고 얘는 2번 그룹이고 뭐 이런 식으로 찾아내겠다는 건데 총 클래스가 몇 개인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자, 그래서 클래스링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설명을 드렸고요. 자, 군집화, 클래스링의 특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아주 주관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요. 즉 주관성이 있는데 군집화의 결과의 품질은 응용에 처한, 즉 어플리케이션에 처한 상황과 요구 사항에 따라 다르다. 자, 그림을 한번 그려봤는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샘플 데이터 포인트가 이렇다. 지금 샘플이 몇 개 있냐면 총 3개, 6개, 8개가 있네요. 그 다음에 2차원 공간 속에 있는 그런 샘플들이라고 합시다. 근데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군집화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2개로 군집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렇게 3개로 보는 사람도 있겠죠. 자, 이것이 무엇이 맞느냐는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이번 강의에는 포함하지 않지만 나중에 이제 여러분의 리서치 연구를 하게 될 때 클러스터링에 관계된 연구를 하게 되면 새로운 클러스터링 기법이 개발되었을 때 기존의 클러스터링 기법보다 더 좋다라는 것을 어떻게 판명하느냐, 즉 밸리데이션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주제가 상당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그런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그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이게 아주 객관적인 정답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데이터셋, 다양한 어떤 클러스터링 목적 이런 것들에 의해서 좋은 클러스터링의 결과라는 것이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주관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그 정의부터 한번 시작해 볼 텐데요. 자, 군집화란 하고 좀 이렇게 정형화 시켜서 설명을 적어놨는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샘플 집합이 있다. 그래서 지금 샘플이 캐피탈 N개가 있네요. 자, 요런 집합이 있다. 이때 x of i는 i분의 샘플로 d 차원의 특징 벡터 하나의 small x 여기 안에 있는 원소 이 샘플 하나가 x of i인데 그것이 이제 d 차원으로 표기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 입력에 대해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K개의 군집으로 구성되는 군집회, 즉 클러스터링 솔루션을 뭐 지금 클러스의 개수를 뭔지 모르는데 일단 K개가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C sub 1부터 C sub K개의 군집으로 이제 만들어내겠다는 거죠. 보통 군집의 개수 K는 캐피탈 N보다 매우 작다. 샘플의 개수보다는 아주 작겠죠. 예. K가 샘플의 개수 캐피탈 N보다는 아주 작을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K가 주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이 값을 찾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예를 들어서 나는 2개의 그룹으로 한번 클러스터링 하겠다. 뭐 이렇게 딱 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몇 개로 나누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도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어느 small c sub i라는 군집은 절대 이제 이 공집합은 될 수 없고요. 예, 뭔가 엘리먼트가 있어야 된다. 샘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i는 1이고 k가 돼 있는데요. 자, 요 좀 노테이션은 모든 c sub i를 즉 c sub 1, c sub 2, c sub k를 다 합치면 전체 집합이 되어야 한다. 자,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은 어느 특정 클러스터와 또 다른 클러스터의 교집합은 공집합이다. 교집합이 공집합이란 얘기는
어느 한 샘플이 이쪽 클래스에도 속하고 저쪽 클래스에도 속하고 뭐 이런 것은 그런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의 샘플은 하나의 클러스터에만 소속된다. 자,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가지도록 하는 이 C sub 1, C sub 2, 다다다 C sub K를 찾아낸다. 자, 이것이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라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거리라는 것이 아주 중요해지는데, 즉 가깝다, 비슷하다 이 판단을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집화가 추구하는 본질적인 목적은 같은 군집 내의 샘플은 서로 가깝고 다른 군집에 속한 샘플은 서로 멀게 하는 것이다. 같은 군집은 서로 가까워야 되고요. 다른 군집은 아주 멀어져야 됩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철학이 나중에 우리가 클러스터링의 퍼포먼스가 어느 정도 좋으냐를 판단하는 아주 기본적인 어떤 철학입니다. 이것이. 예. 같은 클러스터에 있는 것은 비슷해야 되고 다른 클래스에 있는 것과는 차이가 많이 나야 된다. 즉, 요 안에 있는 어느 한 점하고 저기에 있는 저 다른 클러스터에 있는 점은 달라야 되고요. 어느 한 클러스터에 있는 점과 같은 클러스터에 있는 점은 비슷해야 한다. 자, 그럴수록 좋은 클러스터링이다 라는 철학이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군집화에서 거리 개념은 매우 중요하고 여러 가지 계산 방법이 개발되어 있다. 어떤 계산 방법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군집화의 결과는 달라지고 상황에 적합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즉 이러한 거리에 대한 개념이 가장 좋다 이런 건 없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문제에 적합한 거리 측정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거리, 즉 디스턴스라는 것과 유사도, 시밀러리티는 반대 개념이다. 거리가 멀면 시밀러리티가 높고 거리가 아주 가까우면 시밀러리티가 아주 큰 거죠. 다시 거리가 높으면 시밀러리티가 낮은 거고요. 두 샘플 사이의 거리가 가까우면 시밀러리티가 높은 거죠. 즉 디스턴스가 작아지면 시밀러리티가 높아진다. 이런 개념이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의 샘플들을 퓨처 벡터로 표현한다고 했는데 그 퓨처의 값도 종류가 다양하겠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퓨처는 양적과 질적 특징이 있다. 영어로는 이것을 우리가 이제 quantitative 한 퓨처다라고 말을 하고 뭐 quantitative 데이터라고 불러도 됩니다. 이쪽은 이제 qualitative 한 거죠. qualitative 자, 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또 다른 말로 numeric 데이터라고도 합니다. numeric 숫자로 표현됐다는 거고요. qualitative 데이터는 이걸 이제 categorical 데이터라고도 불러도 상관없습니다. categorical 데이터. 그래서 이 양적 특징이라는 것은 어떤 숫자를 갖고 있는 거예요. 수량값, 숫자를 갖고 있는 거다. 뭐 키, 몸무게, 뭐 질량, 무슨 뭐 화폐 단위,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숫자로 표현할 수 있겠죠. 자, 반면에 이 질적 특징은 숫자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어떤 카테고리로 자체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영어로 오디날, 노미날 적었는데 한국말로 적었는데 영어로는 이제 오디날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노미날은 이제 이렇게 노미날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자,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학점 우리가 시험을 쳤는데 학점이 뭐 A 학점도 있고 B 학점도 있고 C 학점이 있고 이것은 각각의 이제 카테고리죠. A에 속한다, B에 속한다, C에 속한다. 근데 A가 B보다 좋고 B가 C보다 좋다라고 하는 어떤 순서의 개념이 있죠. 자, 이럴 때는 우리가 오디날 데이터 순서값이라 그러고요. 노미날 데이터는 예를 들면 혈액형으로 따지면 A형이 있고 B형이 있고 뭐 O형도 있고 뭐 AB형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자, 위에는 지금 예를 들어 학점을 제가 예를 들은 거고 이거는 이제 혈액형입니다. 자, 이때는 뭐 A 혈액형이 B 혈액형보다 뭐 좋다, 크다, 뭐 작다, 뭐 이런 개념이 없죠. 그냥 따로따로 그냥 구분만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순서에 상관이 없어요. 자, 그렇게 하고 나면
순서에 상관이 있는 이 오디널 데이터나 아까 우리 그 숫자로 나타냈던 뉴메리컬한 값, 즉 양적 특징인 이 값 두 개는 요 두 개는 디스턴스의 개념이 있는 거예요. 가깝다 멀다의 개념이 있어. 자, 그런데 밑에 노미널은 거리의 개념이 없죠. 자, 그런 특징이 좀 있네요. 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가깝다 멀다의 판단에서 이 노미널로 해놓으면 참 어려워지는데, 하지만 해결책은 있습니다. 자, 좀 이따 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개인화 홍보, 그래서 고객 레코드, 즉 샘플을 12개의 특징으로 표현하고자 한다. 12개의 특징이니까 퓨처가 뭐 나이도 있고 직업도 있고 연봉, 성별 뭐 식품 선호도, 펜시 선호도, 뭐 그다음에 뭐 DVD 선호도 이런 12개가 있다는 거 하네요. 그러니까 어느 한 사람이 이 12개의 퓨처로 이제 딱 특징이 지어지는 겁니다. 자, 이때 각각의 이 퓨처들은 어떤 성격을 가진 데이터인가 한번 봅시다. 첫 번째, 나이는 몇 살이라고 이제 우리 엑셀표에 정의가 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여기에 뭐 이제 옵저베이션 혹은 뭐 샘플이라고 적을 수 있고요. x1부터 x12까지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친구는 나이가 26살이다.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정보가 있겠죠. 그래서 직업은, 두 번째는 직업인데, 직업은 보니까 회사원이면 1이라고 부르고 CEO는 2라 부르고 교사는 3이라 불렀는데, 이 1, 2, 3이라는 건 사실 숫자로 표현되어 있지만 이 1, 2, 3을 그냥 뭐 A, B, C라고 문자로 표현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즉 캐테고리컬 데이터입니다. 노미널 데이터라고도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생각할 수 있고요. 캐테고리컬 데이터 중에서 노미널, 오디널이 아니고 노미널이라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연봉은 어떻습니까? 뭐 2천만 원 미만, 3천만 원 사이, 1억 이상이면 여기 이제 1, 2, 3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사실 A, B, C 적어도 카테고리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A, B, C 적어도 상관없지만, 이 경우는 지금 오디널 데이터네요. 순서가 있잖아요. 작다, 많다, 뭐 이런 순서가 있으니까 이건 오디널 데이터. 즉 이런 식으로 우리가 데이터마다 성격이 다 다르죠. 성별이라는 것은 어떨까요? 이거는 이제 노미널 데이터겠네요. 월 평균 구매액 숫자로 표현하니까 이제 뉴메릭 데이터고, 반품 성향 1년간 반품 횟수가 0이면 연간 반품 횟수가 0이면 1, 2회 미만이면 2.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건 오디널 데이터네요. 하여튼 뭐 선호하는 물품의 수준, 저가, 보통, 고가, 명품을 좋아한다. 그 다음 제품의 선호도, 구매한 적 없다, 아주 선호한다. 이런 것들은 일종의 오디널 데이터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량값을 갖는 특징은 나이, 연봉, 월평균 구매액 이런 것이 될 것이고, 순서, 오디널 데이터, 순서를 갖는 것은 반품 성향, 선호한 물품 수준, 제품 선호도, 그 다음 명칭, 그냥 노미널 데이터는 직업, 성별 이런 것들이 되네요. 자, 그래서 다양한 성격의 피처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리에 대한 정의를 한번 볼 텐데요. 자, 먼저 첫 번째 나오는 거리가 이제 민코스키 거리라는 겁니다. 자, 수학식을 한번 보면 이렇게 생겼네요. 자, 이것은 두 점, 자, x of i라는 샘플과 x of j라는 샘플이 있으면 xi1 그 다음에 xid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두 번 xj는 어떤 퓨처들을 가지고 있냐면 xj1부터 xjd까지 갖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i라는 i번째 x of i라는 점, 이 샘플과 j번째인 x of j라는 샘플의 거리는 어떻게 측정하느냐. 즉 요 같이 매칭되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뚝뚝뚝, 요 d는 d번째, 자, 요런 것끼리 서로 빼서 p승을, 절대값을 취해서 p승을 일단 취했고요. 취하고 더한 다음에 p분의 1승을 했네요. 자, 요렇게 하는 것이 일단 민코스키 거리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p가 2라면 어떻게 될까요? p가 2면 그래요. 두 개의 벡터가 있다. 자, x of i라는 벡터가 있는데, 그냥 여기 i라고 적죠. 그러면 small i의 1에서부터 스몰 i의 d까지 있는 이 벡터와
j번째 벡터가 있는데 xj1부터 xj의 d까지 있는 이 벡터, 두 벡터의 p가 2면 어떻게 되나요? 자, 수학식은 이렇게 될 것이고 이것은 바로 유클리디안 디스턴스. 그렇죠. 우리가 두 벡터의 거리를 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죠. 유클리디안 디스턴스가 될 겁니다. 두 벡터 간의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이죠. 그 다음에 맨하탄 거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P가 1인 경우는 맨하탄 거리, 또 다른 말로는 도시 블록 거리인데 이 맨하탄 거리라고 하는 것은 개념은 이렇습니다. 맨하탄이라는 도시에 여기에 이제 그 도로 정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길이 지금 제가 줄 걷는 게 길이라고 합시다. 길이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길이. 그래서 아주 새롭게 이제 개발된 도시이기 때문에 맨하탄이라는 도시는 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지점에서 이 지점까지의 거리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따지면 사실은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길은요. 이게 대각선으로 바로 갈 수는 없어요. 길이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방법도 있고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방법도 있죠. 어떻게 가나? 거리는 이동한 거리는 같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자, 요런 성격을 요런 식으로 한번 판단하겠다고 하는 것이 이 맨하탄 거리예요. 자, 그 얘기는 그냥 두 개를 빼가지고 다 더해주면 된다는 거죠. 예.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퓨처들끼리 빼가지고 그 절대값을 다 더해주면 바로 우리가 얘기했던 맨하탄 디스턴스가 된다. 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또 다른 거리는 이제 해밍 디스턴스라는 게 있습니다. 해밍 디스턴스. 자, 이건 언제 쓰는 거냐면 이진 벡터, 즉 바이너리한 값을 가지는, 즉 바이너리한 값을 가지. 바이너리라는 값은 어떤 건가요? 이게 0 아니면 1 둘 중에 하나만 가지는 거죠. 이런 벡터일 때 적용이 가능하다. 자, 예를 들어서 i 번째 이 x 벡터가 뭐 0, 1, 1, 0 이렇게 퓨처가 4개 있다고 치고 xj 번째 벡터는 뭐 1, 1, 1, 0 요런 벡터를 가진다. 이 두 벡터 간의 거리가 어떻게 되느냐를 따지는 겁니다. 자, 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저는 좀 4차원 벡터를 지금 두 개를 예를 들었는데 지금 여기 예로 나온 거는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차원 벡터네요. 그러니까 요런 벡터와 요런 벡터 좀 트랜스포즈로 표현돼서 옆으로 적었을 뿐이죠. 요 둘 사이의 해밍 디스턴스는 같으면 유사하고 다르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럼 다른 게 보니까 요게 지금 두 개 다르고요. 요게 다르고요. 여기가 다르네. 그래서 해밍 디스턴스는 3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퓨처들이 같은 바이너리한 그 밸류를 가지게 되면 그 비슷해지는 거고요. 달라지면은 이제 좀 차이가 나는 건데 그 몇 개나 다르냐 이걸 카운팅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진 벡터일 때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 여기 우리가 0, 1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0, 1이라는 게 일종의 노미널 데이터네요. 노미널 데이터. 그죠? 순서와는 상관없는 캐테고리컬 데이터라고 생각했을 때 남자다 여자다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된 것들 이럴 때 우리가 해밍 디스턴스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또 다른 디스턴스는요 코사인 시밀러리티라고 부릅니다. 정확하게는 코사인 시밀러리티. 자, 코사인 시밀러리티는 이제 어떤 철학이냐면 어떤 벡터가 여기가 x of i라는 벡터고요. 얘가 x of j라는 벡터다. 자, 그러면 두 개는 유사한 건데 상대적으로 얘가 x of i 벡터인데 뭐 얘가 x of j라는 벡터다. 그러면 왼쪽이 오른쪽보다 더 두 벡터 간에 유사한 거예요. 이 유사하고 유사하지 않고의 차이는 바로 요 각도가 이 각도가 얘는 가깝고 얘는 이제 멀리 떨어져 있죠. 가는 방향이 비슷하면 이 두 벡터가 비슷한 거고요. 각도가 아주 크면 두 벡터 사이의 거리가 이제 멀다고 보는 그런 철학이죠. 자, 그래서 코사인 i 번째와 j 번째 similarity s of ij를 이제 코사인 세트로 정의하자. 자, 근데 여러분 우리 리니어 알지브라 시간에 좀 공부를 했는데요. 코사인 세타는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에 있는 게 뭐냐면 i번째 벡터와 j번째 벡터의 이게 닷 프로덕트예요. 내적이죠. 즉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x of i라는 벡터와 우리가 닷 프로덕트를 이렇게 점을 찍어서도 나타내지 않습니까? 이것은 자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었는데요. 이게 x of i라는 벡터의 크기 곱하기 x of j라는 벡터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그 결론이 우리가 리니어 알지브라에서 공부를 했었죠. 근데 이 닷 프로덕트를 또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이제 이 벡터의 트랜스포즈를 이용해 가지고 자 이렇게 이제 나타내면 사실 닷 프로덕트를 계산하는 방법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코사인 세타가 궁금하면 이제 옆에 이제 다시 이 수학식을 재정렬을 하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자 이런 거리의 개념도 있다. 즉 거리의 개념의 반대말이 이제 유사도죠. 그래서 시밀러리티의 개념이 있다 라고 지금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네, 좀 그렇게 보도록 하죠. 코사인 세타가 0이 되면 어떻게 되죠? 세타가 0이 되면 코사인 0은 1이죠. 1일 때 가장 유사한 거죠. 예. 그러니까 세타가 0이 되면 두 벡터의 유사도는 가장 높은 겁니다. 자. 그래서 주로 이런 것은 이제 문서 검색에서 주로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나중에 우리가 어떤 문서를 검색하는 그런 공부를 하게 되면 나중에 사용될 수 있다. 그 정도만 이야기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진 특징 벡터의 유사도에는 뭐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했는데, 자, 이진 특징 벡터의 유사도는 시밀러리티인데요. i번째 벡터가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x of i가 뭐 1, 1, 0, 1 이런 거고요. 자 x of j가 0, 0, 1, 1 뭐 이렇게 돼 있다면, 자 이번에 이제 유사도인데, 자 이거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n 뭐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0, 0이라는 얘기는 둘 다 0인 것의 개수, 둘 다 0인 것의 개수를 말합니다. 둘 다 0인 것의 개수는 지금 이 예를 들면 둘 다 0인 게 몇 개죠? 없네요. 더하기 둘 다 1인 건 몇 개죠? 하나가 있네. 제일 마지막에 하나 나누기 0, 0인 것은 아까 0이라 그랬고 1, n sub 1, 1은 또 1이라 그랬고 거기다가 0, n, 0, 1, 0, 1은 어디죠? 0, 1은 하나가 있네요. 세 번째 퓨처가 0, 1이죠. 그럼 이제 하나 더하기 1, 0은 첫 번째 퓨처와 두 번째 퓨처가 1, 0이네요. 그렇죠. 첫 번째 벡터가 두 개가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것은 4분의 1이라는 시밀러리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만약에 다 똑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똑같으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 좀 지울게요. 조금 지우도록 하고요. 만약에 이게 뭐 1, 1, 0, 1이 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1, 1, 0, 1이 되면 다시 한번 해볼까요? 1, 1, 0, 1이 되면 0, 0인 것은 하나, 그 다음 1, 1인 것이 3개가 있고, 그 다음 여기 하나, 3개 있다고 했고요. 0, 1은 없고요. 1, 0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사도가 가장 높은 거예요. 최고로 가장 높은 유사도가 지금 이런 상황이다. 자, 그래서 이런 식의 개념으로 거리를 유사도를, 거리가 아니죠. 거리의 반대 개념인 시밀러리티가 파악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런 식의 표현도 있다. 각자 한번 해보시고요. 자, 이 S of ij도 지금 시밀러리티를 측정하는데 가끔 사용되기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사도와 거리는 사실은 아주 쉽게 상호 변환될 수 있다. 서로 바꿔줄 수 있다. 그래서 디스턴스 같은 경우는요, 가장 큰 디스턴스에서 어느 특정 ij 간의 디스턴스를 뺀 거, 요렇게 해서 그것을 이제 sij로 부를 수도 있고,
Sij를 가지고 Dij를 생각할 때는 max 이 similarity 중에 가장 큰 거에서 어느 특정 i 번째 그리고 j 번째 벡터의 similarity를 뺀 것을 이제 distance라고 본다. 서로 반대 개념이니까 이 max라는 개념에서 빼줘서 표현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네요. 자, 우리는 방금 어느 샘플과 샘플, 즉 샘플이란 건 일종의 공간 속의 하나의 점입니다. 즉 하나의 벡터로 표현되는 거니까 어느 스페이스에서는 하나의 포인트에 해당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점 집합을 위한 거리라고 되어 있는데 뭐 별거 아닙니다. 자, 여기서는 점과 점 집합 또는 두 점 집합 간의 그 집합과 집합, 예, 두 개의 점 집합, 그 점 집합이 또 있다는 얘기지. 이 둘 간의 거리 혹은 점과 점 집합의 거리. 자,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앞에서 봤던 것은 그냥 점과 점 간의 거리, 점과 또 다른 점 간의 거리를 우리가 지금 측정했던 거고요. 자, 그래서 점과 점 집합이라는 얘기는 어느 특정한 벡터 x of i와 점의 집합이니까 클러스터가 되겠죠. c of j 간의 거리를 자, 이렇게 표현하자. distance of 벡터 x of j, x of i 하고 클러스터 c of j 이렇게 이제 노테이션을 표현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군집 간의 거리는 그냥 이렇게 distance of c of j, c of i, c of j 이렇게 이제 표현하자. 앞에 있는 캐피탈 D는 distance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점과 군집 사이의 거리를 먼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이런 개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요 세 가지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보니까 xi와 cj 간의 거리는 여기 max라고 표현한 건 뭐냐? d of i는 i 번째 벡터고요. 이 k가 어디에 있냐면 이 k라고 해놓은 노테이션이 뭐냐면 y of k라는 것이 cj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또 다른 벡터 y가 있는데 c of j라는 클러스터에 포함되어 있는 것 중에 제일 큰 거. 예를 들어 어떤 걸까요? 2차원 공간속에 표현하면 어느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클러스터가 있는데 여기 점이 많이 있다 이거죠. 그럼 이 점과 이 클러스터와의 거리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클러스터에 있는 이 지금 그림상의 네 가지 점들 중에 가장 거리가 긴 거, 즉 요 거리, 요 거리, 요 거리, 요 거리를 재서 가장 긴 것만 남기면 요 거리로 요 거리가 되겠죠. 요 거리를 점과 클러스터 간의 거리라고 부르자라고 하는 철학이 있습니다. 또 다른 철학은 미니멈이니까 어느 점이 있고 여기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으면 가장 가까운 것까지 거리를 그렇게 말하도록 하자. 마지막 여기 average라고 적혀 있는 거는요. 이런 거예요. 점이 있고 클러스터에 점이 이렇게 네 개가 있으면 이 점, 이 점, 이 점, 이 점 네 개 구해가지고 평균을 구하자는 거지. 다 더해서 이 노테이션은 이 C of J라는 클러스터에 있는 샘플의 개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상에는 4가 되겠죠. 자, 그래서 평균을 구한다라는 개념이 기본적으로 가능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D of IK에 대한 정의를 지금 여기 설명을 해놨고요. Dmax와 Dmin은 외톨이에 민감하다, 아웃라이어에 민감하다, 아주 센시티브하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겠죠. 왜냐하면은 여기 하나 있는데 만약에 여기 뭐 이게 하나의 클러스터다. 그럼 여기서 이 클러스터까지의 거리는 아주 멀게 나타나겠죠. 자, 이런 식의 문제가 생긴다. 미니멈도 마찬가지. 여기 미니멈이 만약에 이렇게 지금 클러스터가 되어 있으면 여기서 아주 이렇게 가깝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아웃라이어에 민감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해가 되는 얘기죠. 자, 이번에는 그 점과 군집 사이의 거리에서 자, 아까는 모든 점들 간의 거리를 이용해서 점과 클러스터 간의 거리를 구했는데 이번에는 아주 대표적인 샘플만 참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여기 지금 미인이라고 여기 지금 아까는 에브리지인데 요거는 미인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사실 노테이션은 뭐 어떻게 써도 상관없습니다.
노테이션은 어떻게 써도 상관없지만 자, 개념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말은 예를 들어서 여기 요렇게 이게 하나의 군집인데 요 점에서 이 군집까지 거리를 어떻게 할 거냐? 요 클러스터 내에 있는 점들의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자, 여기 y 민이라고 해놓은 것이 그 평균인데요. 요 이쪽에 있는 것은 전부 다 y라고 표현했던 거죠. 이게 지금 y sub I k라고 지금 표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k가 1, 2, 3, 4가 있는 거예요. 이 4개 벡터의 평균은 아마 요 정도 되겠죠. 자, 그래서 요 평균 하나 구해가지고 여기서 이 평균까지의 거리를 구한다. 즉 대표 샘플만 참여한다라는 것이 요 평균 벡터 하나를 구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요. 또 다른 아이디어는 다른 것들과 가장 가까운 샘플을 대표로 삼는다. 자, 이 얘기는 지금 수학식을 보니까 이거 representative, 대표한다라는 representative의 약자를 적어 놓은 것 같아요. 그죠? representative, 대표를 한다, 표현한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I 번째에서 C라는 C sub J라는 클래스를 대표하는 곳까지의 거리인데 이 대표한다는 것은 뭐 이런 얘기네요. 이 수학식을 좀 보면 D representative에서 K까지, 저 K는 CJ에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D L에서 K까지, 근데 이 K도 또 CJ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Y sub L은 C sub J에 포함되어 있다. 자, 이 말은 뭘까요? 이 점에서 여기 점들이 있는데 뭐 이렇게 있다 칩시다. 그럼 여기서 어느 한 리프레젠터티브한 점을 구해야 되는데, 자, 만약에 이렇게 5개가 있다 치면 이 안에서 점들 간의 거리를 구하는 거예요. 즉 여기서 이 거리, 이 거리, 이 거리, 이 거리가 있을 수 있고 여기서도 이 거리, 이 거리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여기서도 이 거리도 있을 수 있고 이 거리도 있을 수 있고 여기서 이 거리도 있을 수 있고, 그러면 다 한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 거리가 있는데 그 거리들을 리프레젠터티브에서 K까지, K는 모든 점들까지의 거리가 합이 가장 작은 것, 예,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작은 그러한 리프레젠터티브 포인트를 찾는다. 그 얘기는 만약에 점이 여기 만약에 여기 다시 할게요. 여기가 있으면 5개를 하면요. 가장 작은 그 거리가 가장 작은 것들은 어디가 되냐면 사실 이런 점이 되겠죠. 이런 점이 그 클러스터 내에 있는 다른 샘플들과의 거리가 이 거리를 합한 것이 다른 점을 가지고 했을 때보다 상대적으로 비교할 때 가장 작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 지금 제가 동그라미로 표현해 놓은 것이 리프레젠터티브한 샘플이라고 보면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를 구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거 일리가 있는 얘기죠. 그러니까 대표하는 어느 샘플 포인트를 찾으려고 하는 노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예제를 한번 보면요. 자, 여기 이제 원래 이제 점이 이렇게 있네요. y1이 여기 있는 것을 제가 점으로 그림상에 나타냈습니다. 이게 C sub J라고 하는 클러스터다라고 되어 있고 xi는 4,2, 여기가 x 4,2네요. 여기가 4,2다. 자, 그럼 여기서 각자 지금 D max, D min, D average를 앞에서 봤던 것대로 한번 계산해 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고 각자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y min을 구해가지고 그 다음 얘기는 요 클러스터 내에서의 평균 벡터는 아마 요 정도 평균 벡터 나오지 않겠어요? 자, y min을 이렇게 구해가지고 D sub min은 요 거리 구하는 거겠죠? 그게 요 정도 된다, 뭐 이런 얘기네요. 자, 그 다음은요, 지금 점이 4개가 있으니까 아까 우리가 리프레젠터티브를 좀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리프레젠터티브를. 그래서 만약에
1을 중심으로 생각하면 이 거리, 이 거리, 이 거리를 계산해서 이렇게 나왔고요. 두 번째, 2를 중심으로 삼으면요. 2를 중심으로 이 거리, 이 거리, 이 거리 이 세 개를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은 뭡니까? 세 번째를 중심으로 삼으면 이 거리, 이 거리, 이 거리가 되는 거죠. 저 세 개를 더하니까 요렇게 되더라. 그 다음 네 번째를 중심으로 삼으면 이 거리, 이 거리, 이 거리를 잰 거죠. 그거 더하니까 요렇게 되더라. 자, 어떤 게 가장 작습니까? 어떤 게 가장 작냐면 얘가 가장 작죠. 그래서 얘가 리프레젠터티브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지금 구하겠다는 그런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점 집합을 위한 거리, 즉 두 군집, 두 개의 클러스터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구하느냐. 자, 이것도 생각해 보면 당연한 얘기예요. 자, D sub KL을 X of K와 Y of L 간의 거리라고 하자. 그러니까 여기 클러스터가 하나 있고 클러스터가 하나 있는데 여기에 있는 것들은 X of K라고 부르고 이런 점들이 많이 있겠죠. 여기도 점이 많이 있는데 얘 하나하나를 Y of L이라고 부르자. 벡터를 부르자. 자, 그래서 요 두 내가 좀 정확하게 그리면 요 점이 하나 있는데 요 점이 지금 X of K라고 부르자. 저 노테이션을 그렇게 썼고요. DKL은 요 두 점의 거리가 D sub KL이다 라고 부르자고 하자 이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식의 클러스터 간의 거리를 어떻게 측정하느냐. 그러니까 요 두 클러스터 간의 거리를 어떻게 측정할 거냐 지금 이 이슈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네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요 수학식을 보면요. 두 클러스터 간의 가장 거리가 먼 거. 얘를 한번 그려 볼게요. 여기하고 여기 있는데 여기 있고 여기는 여기 있다. 그럼 가장 먼 거는 이쪽에서 이 거리가 가장 멀겠죠. 자, 이것을 두 클러스터 간의 거리로 하자. 두 번째는 여기 있고 여기 있으면 가장 가까운 거 두 개를 클러스터의 거리로 하자 이런 얘기고요. 에브리지는 그래요. 여기서 뭐 두 개 여기 한 두 개만 할까요? 요 거리 더하기 요 거리하고 또 요 거리 다 더해서 요것의 평균을 내자. 평균을 낸 것을 거리라고 하자 이런 뜻이네요. 그 다음에 요 얘기는 그 다음 얘기는 뭡니까? 여기 있고 여기 있으면 요 안에서의 대표값 평균, 요 안에서의 대표값 평균을 구해서 이 평균값 두 개의 거리를 구하자. 뭐 이런 개념이겠죠. 마지막 레프레젠터티브의 개념을 또 쓴 건데요. 레프레젠터티브 쓴 것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까 앞에서 했던 것과 같습니다. 레프레젠터티브를 찾는 거를 해서 여기서 뭐 여기 있고 여기서 여기 있으면 아마 얘가 레프레젠터티브가 될 것이고 얘가 레프레젠터티브가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거리를 구한다. 자, 이것이 군집 간의 거리다. 클러스터 간의 거리다. 일리가 있는 얘기죠. 자, 수학식으로 표현된 거 한번 읽어보시면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나중에 지금 이번 강의에서 그렇게 깊게 다루지는 않을 건데 우리가 다이나믹 디스턴스라는 것이 있어요. 동적 거리라고 하는데 다이나믹 디스턴스. 자, 이때까지 우리가 봤던 것은요. 두 벡터 그러니까 x라는 벡터가 이렇게 뭐 x1, x2, x3 xd까지 있고 그 다음에 y라는 벡터가 있는데 이거는 y1, y2 yd까지 있는 거죠. 즉 차원이 같습니다. 즉 디멘전이 이쪽의 디멘전은 D이고 이쪽의 디멘전도 D일 때 비교를 하는 방법들이었어요. 근데 만약에 다르면 어떻게 되느냐? 다른 차원이 다르면 거리가 존재하느냐 이런 얘기인데 나중에 우리가 뭔가 이제 글씨를 쓰는 어떤 2라는 숫자를 쓰는데 이제 제일 첫 번째 보이는 그림처럼 이렇게 2를 썼단 말이에요. 2를 썼는데 이 2라는 글씨의 형태를 나타내는 방법이 예를 들어서 요렇게 딱 볼 때, 요게 이제 요쪽 방향으로 가고, 요쪽 방향으로 가고, 요쪽 방향으로,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점을 찍어서 생각해 보면, 하여튼, 이 화살표가 움직이는 방향이 이렇다라고 지금 이제 표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자, 그래서,
중심에서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여기가 수직으로 올라가는 거고 1이 가면 1, 1이 가면 2, 1이 가면 3, 뭐 1이 가면 4, 1이 가면 5, 1이 가면 6, 1이 가면 7, 1이 가면 0, 뭐 이렇게 표현했다 치죠. 그러면 지금 제가 표현한 건 이건 어떤 식이냐면 1, 2, 뭐 2, 뭐 3, 밑으로 갔으니까 4,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숫자가 연결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숫자가 연결될 텐데 지금 제가 쓴 예랑 좀 다른 예를 적어놨는데 하여튼 요 첫 번째 2를 쓴 거는 요런 어떤 숫자들이 퓨처들로 구성된 벡터로 나타낼 거고 그 다음 2라는 숫자도 요렇고 그 다음 2라는 숫자도 요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디멘전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2를 쓸 때 이렇게 쓸 거고 어떤 사람은 2를 쓸 때 이렇게 길게 쓸 수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쓰면은 다 같은 2를 쓴 거지만 퓨처의 디멘전이 다르죠. 자, 그때 이 벡터와 첫 번째 벡터와 두 번째 벡터와 세 번째 벡터는 유사하다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4라고 쓴 이 벡터와 비교해 볼 때는 얘들은 아주 가까워야 되는 거죠. 얘는 아주 멀고. 자, 그것을 판단하는 어떤 문제도 있겠죠? 자, 이럴 때 우리가 이제 디스턴스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나중에 다이나믹 디스턴스라고 해서 그런 기법이 있다. 그런 기법이 있다 정도만 일단 알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나중에 뭐 이런 문제를 다룰 때 또 같이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죠. 자, 지금 설명을 다 했고요. 자, 그래서 요까지가 일단 가장 기본적인 클러스터링의 개념과 거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거리와 디스턴스와 시밀러리티, 유사도에 대한 얘기였고요. 자, 다음 시간에 이제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시작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